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번째 백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번째가 됐네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 그 제목은요, 사카이시 일대에 있는 백제 다무로 유적들,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사실 사카이라는 말도 또 다무라는 말도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카이는 그 오사카에 붙어 있는 오사카만 쪽에 그 간사이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서 내리자마자 오사카로 가는 첫 동네가 사카이입니다. 왜 사카이가 우리 관심이냐고요? 바로 거기가 5세기 중반서부터 한 세기 동안 백제의 신기였던 다무로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모두 이 백제 다무로의 유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다무로라는 것은 요즘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제가 다스리는 고을, 요새 말로는 식민지 정도 또는 영어로는 걸러니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카이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 오사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 남쪽, 여기 이제 비행장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요게 사카이시거든요. 이 나라가 요만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일대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적지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 여기를 어떻게 갔냐고 하면요, 그 곳에 있는 스웨무라 자료관이 있는데, 자료관의 그 관장 모리무라라는 분이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인데요. 그분 안내로 이제 이 유적들을 탐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 볼 말이 있습니다. 스웨무라. 얼핏 듣기에는 우리말 같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말 쇠마을, 이것이 스웨무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왜 또 쇠마을이 관심이 있냐 하면은 바로 제가 이제 김가인데요. 김해 본관이 있는 김해, 그것이 369년서부터 400년대까지는 백제 다무로였었고 아리히시 가라라고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그 다음에 400년대 이후에는 백제가 이제 힘을 얻지 못하고 서약들이 와서 다무로마다 저다 독립의 길을 갖다 걷고 있을 그런 당시입니다. 그때부터 한동안이라 이제 신라가 점령할 때까지는 쇠나라라고 이곳을 불렀답니다. 일본서에 그렇게 적혀 있죠. 쇠나라, 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쇠나라였겠죠. 쇠를 일본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 쇠가 원래는 가라에서 일본 말로는 가나가 됩니다. 우리 말로는 물론 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새마을, 스웨무라, 이것이 요 사카이라는 동네 북한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 고고학자 그 조사 결과 같으면은 한 500년 동안 450년서부터요. 한 1000개 이상의 가마트가 있어서 거기서 수예기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도질토기 또는 저는 딜그릇이라고 부르는데요. 딜그릇을 갖다 만들어낸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자료관의 관장 오무라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되어가지고선 이것은 이제 가게 되어가지고선 여러분들을 궁금한 것이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스웨무라 쇠마을 요거는 쇠나라와 관계가 있다 이거 보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열흘 동안 갔었습니다. 11월 초서부터 한 열흘 동안 이 모리무라 관장이 매일같이 자신이 운영하면서 유적을 갖다가 구경시켜주더군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간 것이 자기 자료관에 있는 전시실인데요. 그 전시실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슬라이드로 보시다시피 이 전시실에 보면은
거기에 그릇들이 많이 전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토기들이. 근데 이 회청색된 이런 도자기들이 토기가 수액기라고 하는, 맞아, 우리 말로는 딜긋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일대에서 발굴된 것이 여기 전시되어 있더군요. 이게 그럼 이것이 뭐 때문에 우리 관심이 되겠는가 하면은 이 모리무라 관장의 얘기 들어보면요, 이 중국을 보면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만들어지는 도자기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가령 경덕진이라든가, 또는 명나라에서는 경덕진이라든가, 또는 청나라에서는 청나라 고유의 자기가 고증을 보수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를 이루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회청색을 띠고 있는 그런 도기 그릇, 딜그릇이요. 이것이 생산됐고,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청자가, 또 조선조 시대에 들어오면 백자가 생산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본에서도, 옛 일본 땅에서도 바로 이 수에무라는 이 고장에서 450년대부터 이 수액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나라 왕권에 변화가 있었을 시기였다고 머리무라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이 맞는 게, 제 보기에는 백제가 다무로를 이 고장에 사카이 때, 이것이 옛날 말은 가와찌라고 하는 데인데요, 가와찌에 다무로를 둔 시기가 바로 453년 경입니다. 이때 외왕 사이, 나중에 백제에 돌아와서는 455년서부터 백제 대왕, 개로 대왕이 되는 것이죠. 이게 453년경, 그러니까 한 43년경이요. 이때 되면은 외왕 사이로서 양반이 중국으로부터 자기를 받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백제가 이곳을 다무로로 다스리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죠. 이 다무로는 뭐냐? 다무로는 백제가 국왕을 그곳에 보내서 다스리게 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가와치라는 고장에 백제가 다무로는 두는데요. 이게 443년경입니다. 근데 이 가와치라는 말 자체도 이게 이제 백제 말이죠. 그 백제 말로 가이쭈라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요. 갯벌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겨울이 많고 또 호수가 있고, 그래서 이곳에가 먼진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쭈라고 하던 것이 갯벌이죠, 말하자면은. 그것이 가이가 그대로 가와찌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백제가 다스렸는데, 다무로로서, 물론 다무로가 당시에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경지방, 하나는 규슈지방, 이렇게 세 군데에 다무로가 있었는데, 유독 이 가와치 다무로에만은 백제가 자기의 왕족을 보내서 다스리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가와치 다무로가 커져가지고선 일본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건 그렇고, 우선 이 수액기 또는 딜그릇, 이것이 여기서 만들어진 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제가 그곳에 다무로를 차려놓고 외왕을, 후왕을 거기에 임명하고 다시 시작한 그때였기 때문에 새로운 도자기를 붙기 시작했다. 그거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이 수에무라 자료관에서 많이 수집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사카이시 바로 복판에 있는 그런 그 자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모리무라 이 양반을 따라서 아내를 박선 간 곳 중에 하나가 그 미와야마가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그건 보겠는데요. 그 자료관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토기들, 딜그릇들입니다. 딜그릇은 600도씨 이하에서 구워지는 그릇이고 물르지요. 물도 세고. 그러나 1200도 정도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건 토기는 딜그릇, 독이죠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은 여기 보다시피 여러 가지가 발굴해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그 그릇을 구워낸 그런 가마가 지금 여기에 언덕에 이렇게 하나 복원돼서 전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 비탈에다가 비슷하게 가마틀을 만드는 이러한 그 방식으로 해야만 거기서 1200도라는 고온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옆을 본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그 고장에서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 제목은 뭐냐면은 야마다이, 이게 4세기 있던 그 우리나라에 있던 큰 나라죠. 여왕이 다수 있었는데 여왕은 무당. 이 나라가 어디냐 있었냐, 이게 이제 중 기록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각적으로 발견 결과를 종합해서 규슈에 있는 한 교수가 강연하는 걸 들어갔었는데요. 놀랍게도 한 300명이 모였더군요. 물론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 야마다이, 이것이 규슈에 있냐 긴키에 있냐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실 그 야마다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은 옛 남쪽 나라다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백제 사람이 가기 전에 가야 사람들이 대거 규슈 지방으로 해서 또는 혼슈 지방으로 계속해서 밀려갔던 것이죠. 몇백 년 동안. 그들이 세운 조그만 나라들이 100개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야마다이라는 여왕이 다스린 나라. 근데 지금 설명하다시피 야마다이 하면은 옛 남쪽 나라.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많은 세계는 규슈 쪽에 많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그중에서 남쪽에 있는 오래된 나라라고 아니까 제 생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가보시면요, 이 오미와 진자, 이거 참 재밌습니다. 오미와를 한자로는 대시대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신이라고 써놓고 오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는 크다는 뜻이죠. 예, 저는 백자매라고 생각하는데, 미와가 뭐냐? 보면 한자로는 석삼자에다가 바퀴 윤자, 그래서 삼윤 이렇게 써놓고서 미와라고 하고, 근데 여기다가 신자 써놓고서 미와라고 또 부르고 있네요. 이게 혼자 생각해 보시면 오미와, 이거는 혹시 여기에 이가 빠져가선 오이와, 그러니까 혹시 오미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미와 법이죠. 이 신사가 모시고 있는 신체, 신정이 깃들어 있던 그 무체가 뭐냐면은 법의 세덩어리랍니다. 저 미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바로 이 신사 그 뒤쪽에 있는 산이죠. 그 산에 벌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에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이름이 대물 주신, 대물하면요 일본에서는 오모노라고 이제 부릅니다. 오모노. 그런데 이것을 이스로 풀이하면은 담으로지요. 담으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와질되는 백제의 담으로였다. 담으로 백제의 사람들이 사던 곳, 정착지 또는 고을 또는 식민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곳이 그 한 가운데에 이 오모노를 터줏대감으로 모시는 신사가 바로 있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랍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신사가 일본 사람 마음 속에 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선 정오초하루 때문에 인산인해를 참 사람들로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미와야마에 모시는 오모노 또는 담으로 터줏대감이죠. 말하자면은 이분을 모신 신사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이분들의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이 신앙의 이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놀랍기도 합니다. 이게 1000몇백 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여기 관심이 되겠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신사를 신령을 모시는 족속 이분들이 이제 모노노베 시족이라고 이제 일본 성에다 적혀 있습니다. 그 모노베 시족의 그 한 자손을 결국 모셔다가 이제 그 신령하다가 모시니까 나라도 가라앉고 했다는 얘기가 수진 천한 그 기사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 마을 이름이 수에무라는 것이 거기서 비로소 나오고 이 수에무라의 모노노베 시족의 한 사람을 갖다 모셔다가 이 시족을 잘 모시니까 나라의 안정이 되었다. 이 공교롭게도 이 모노노베 시족 이분들이 이 신사를 갖다가 맨 처음에 세우고 그 다스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 1000몇백 년 동안 이렇게 모시던 신사이기 때문에 이 울창하고 남들도 고목이 되어 있어서는 그 아주 삼엄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집사를 모셔왔다는 그런 그 금족지, 드라주 없는 금단의 집이 있었던 그거 앞에다가 이제 세운 사옥이고요. 거기에 그 정면 사진이고요. 거기에 이제 놀란 게 여기에 있는 그 도리라는 이런 문인데요. 이거는 성역하고 속개역을 가르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그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후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루. 한자로는 후루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일본에서는 후루가 말하자면 모노노베 시족의 조상 신 정도 되는 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후루의 발음하고 비유 이것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후루가 되고 이거는 히루가 되는 거의 같죠. 그래서 이 모노노베 시족이 모시던 터줏대감이 오모노 또는 담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조상 신이 말하자면 히루가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이것이 바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곳에 신앙이 어떻게 깊은지 이 3살짜리, 4살짜리, 7살짜리 이런 그 애기들은 이 신사 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신사에 와서 이렇게 빌면은
건강을 탈 수 있어서 그렇게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간 곳은 또 유적지에서 그 우마미 그 고분군이라고 하는데, 우마미는 저 나라 쪽에 있죠. 거기에 이제 커다란 그 고분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갓스락이라는 제 생각에는 이제 백지족인데요. 갓스락이 시족들이 말하는 그러한 저 묘역 무덤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본 거죠. 그런데 얼마나 큰지 여기 서 있는 이 인물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 수에무라 관장의 이시죠. 고인들을 갖다가 방문을 볼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이것은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것은 특히 그 고분을 돌로 이렇게 덮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쭉 세워 있는 것이 원통 토입니다. 일반 말은 한의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 원통을 갖다가 여기서 2줄, 2줄 되어 있는데 뺑 돌려서 수백 개 갖다가 서쳐 놓고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라 곳에 갔었는데 간 김에 거기에 710년에 전도하면서 세운 그런 궁성을 갖다 유적을 발굴하면서 복원하는 그런 곳까지 가봤고, 그 그림입니다. 이것은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저자는 유물도 가보고요.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아까 본 그 고분, 거기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유물들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복원한 그런 궁전의 모습이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모퉁이죠. 거기에 나온 침이. 이것은 그 시청에 올라가서는 동대사라든가 이런 나라식을 쓰다 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마기 시로 유물관에 가봤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유적인데요. 이곳은 게이타이 천황 22대가 되겠는데요. 이분을 모신 신사다. 그래서 그 신사가 있고 또 그 고분을 갖다 가서 직접 다음에 보시는 걸 봤는데요. 이 게이타이 천황도 우리가 관심 인사가 되는 것이 이분 이름이 나온 그 구리거울이 있습니다. 스타하지만 구리거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48자의 글자가 있는데, 그 글을 갖다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마, 무령대왕의 어렸을 때 이름이 사마죠. 이게 무령대왕이 그 외왕 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그분이 502년에 백제로 돌아와서 무령대왕이 되는데요. 그분이 503년에 거울을 게이타이 천황에 하사하면서 그 장수를 갖다 비는 그런 거울이 19세기 말에 발굴되어가지고선 잘 복원되었는데, 거기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 이름을 보니까요, 이 게이타이 천황의 이름이 본 이름이 그리고는 남제왕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본 이름은 오다가 됩니다. 오다의 그 이름 자체는 나중에 일본에서 나온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 거울 자체에는 남제왕, 이것을 중공을 따져볼 것 같으면 남아대 왕. 그 남아대는 뭐냐? 바닷속에 있는 땅.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거울 하상 무령대왕 이름이 여기서는 일중 대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중공에 따라서 보거든 니치주 정도는 주는 땅이라는 말의 이들표이고 나는 일. 그러니까 해를 다스리는 나라,
해나라의 대왕이 무령대왕의 생존시에 왕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게이타이 천황의 왕호는 남아되고 남아된 남아라는 것은 일본 말의 그 호로선 바다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왕 이것이 게이타 천황. 그걸 후왕으로 가르치는 대왕 이름이 무령대왕의 일주 다시 말하면 해나라가 이제 되기 때문에 제 관심을 갖다 많이 받은 곳이기도 하죠.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그 고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그 기념관에 전시했더군요. 여러 가지 토들이 많습니다. 예, 항아리도 있고 또는 그 지문양한 것도 있고 각가지가 나와요. 마구도 나오고 지문양한 이제 토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규모가 상당히 커요. 예, 그 다음에는 이 유작고 천황에 묻혀있다는 그런 부분에 가서는 그 해자의 한 모퉁이에 이제 그림 갖다가 끼워 놓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제 전시용으로 이렇게 크게 이 원통 토 말하자면 그 한유한데 일본 말로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모양을 갖다가 수백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고분 툴레에다가 꾸며놓은 것 같은 이제 발굴된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복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토 가운데에는 시름꾼들도 많습니다. 시름꾼을 놓고 그 앞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 말그 이런 것들이 이 고분 툴레에는 있던 것이 이제 밝혀지고 여기서는 그걸 다시 복원해가서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해놨더군요. 거기 시름꾼 토가 나옵니다. 사파만 띄고 있죠. 여기가 이것이 게이타 천황이다 하는 것을 하는 그 감독이고요. 그 옆모습이 이렇게 도리라는 문이 하나 달려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해전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커다란 고글에다가 나무 천개 달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물들, 이러한 석관들, 거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 간 것은 일본에서 가장 큰 전방구원 분이라는 고분인데요. 그것도 역시 19세기 말에 발굴돼가지고 그 유물이 나오고 또 그 유물에 대한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그 그림들의 가운데 이 갑옷이라는 그림이 아직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시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들을 거기에 보요라는 꿈미사가 있어가지고선 이러한 그 영락이라고 우리 말로 부르는데요. 또는 다리에 이런 금동으로 된 갑옷을 갖다 그 고분에서 나온 것은 좀 그려놓은 건데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그 영락 또는 다리가 달려있는 그런 그 풍습이라는 것은 선비족, 그러니까 후연 전연 하던 사시에 있던 만주에 있던 중국의 그 왕조지요. 그 왕조의 유풍이 그들은 여기까지 온 것은 백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그러한 풍습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것이 나온 무덤이 사실은 일본 학자들은 나이생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덕천황에 묻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사실 제 보기에는 이것은 유력천황 또는 제 보기에는 무령대왕의 작은 아버지 은지왕을 갖다 모신 그런 곳으로 본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금덩이 지어진 갑옷이라든가 또는 골자루 칼 여러 가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석관의 모습, 갑옷의 모습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여기 적혀 있고요. 예, 그러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는 유라고 인덕 천황이라고 하는 그 천황 자체는 유라고 또는 그 고지왕 이 모신 그 무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본 다음에는 그곳이 있는 사카이시에 있는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사카이시가 한 200년 동안은 그 가마쿠라 모모 시대 지나서는 한 200년 동안은 성황이 있던 곳인데요. 이 사카이시가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은 이 조청을 여기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조청을 오다노부나라는 일본 그 다이묘가 2억 원을 갖다 들여서 사들여가서 결국 일본 전체가 통일은 그런 총을 갖다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카이시였는데, 그 이제 번청한 시대 때의 그 그림, 그것을 좀 사카이 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그림입니다. 이게 조청이 팔릴 수가 없으냐면은 이런 칼을 갖다 만들어가지고선, 그래서 또 역시 그 동네가 번청했다는 이야기가 사카이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천황의 그 능이죠. 아무튼 고문이라고 하지만은 이 규모가 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고문은 길이가 한 460m, 나머지는 300m, 200m 이 정도의 크기를 갖다가 자라는 고문들이죠. 네, 이것은 제가 가본 사카이시에 있는 향토관을 가봤는데, 이곳은 이거 그 토백이었던 사무라이의 그 개인 집이었었는데, 이것은 향토관으로 바꿔놨더군요. 거기서 본 여러 가지 좋은 광경입니다. 거기서 이러고 있던 그 교포 2세 사진이고요. 이렇듯이 그 일본의 이제 고문이라는 것은 한 만 개가 넘는데, 여기 그 바로 그 사카이시 일대가 가와지라고 하기도 하고 백제 말이죠. 근데 가와지의 요 일대에는 그 모즈 고분군이라고 120개 이상의 그 무덤이 발굴되는 그런 고분군이 있는데, 이것은 백제 왕실이 그곳에서 국왕을 두선 다스렸다는 증거로 저는 본데요. 여기서 나온 그 고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고절 칼이라든가 또는 뭐 로만 유리잔이라든가 또는 그 갑옷이 나온 그런 세계의 세 번째 큰 그런 고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카이시입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한 곳에 하나가 여기에 역시 그 갑스라기라는 그 백제 시족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무덤을 갖다 그곳 이때가 이런 그 무덤이 많이 있는 카시하라 용성일 그 일대가 이제 갑스라기라는 백제 시족, 백제 그 후손들인데, 그분들이 고문을 쓴 그곳은 주로 이것에서는 팔을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고문에서 나온 고문 아니라 이것은 유적지죠. 그 백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418년경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한 4군데의 마을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거를 발굴함으로써 그 주거 타령소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생활용품 이런 걸 통해서 이건 틀림없이 백제 사람 아니면은 가야 사람 것이다 한 것이 밝혀진 것이 바로 이 용서인데요.
놀랍게도 일본 서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박재상이라는 그런 신라의 그 사람이 신라 왕자가 붙들려 있는 성까지 가서 그 왕자를 갖다가 도망하고 자는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지키던 그 가츠라기 사시히코라는 그런 그 고장의 우두머리가 화풀이로 사와라는 부산에 있는 그런 곳까지 와서 잡아간 사람들의 후예가 살던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치히코라는 사람은 여러 번 일본서기도 나오는 사람인데, 히코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백제 말이죠. 어르신 또는 선비 이 정도는 말인데, 이 사치히코가 아마 이 신라 왕자를 대마도에서 지키고 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 분풀이로 부산까지 쳐들어와서 사와라는 성까지 와서 사람 잡아다가 살게 한 것이 바로 이 카시아라 이 동네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유적이 또 발견된 것이죠. 이 용서에서. 그것을 잡은 고장이 바로 이것이고, 그러한 군투내에 거기서 나오는 이 원통 도자기, 이것도 사진을 다 이 용서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고분 또는 다른 유적을 통해서 이 백제의 탐로가 이곳 사카이 일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흘 동안 다녀온 그 같은 유적들에 대한 진단으로 역사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